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전업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공부하면서 머리도 식힐 겸 잠깐 영상을 찍고 영상을 올린 다음에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는 그냥 영상 거의 확인도 안 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원치 않는 정말 과한 관심을 받았었네요. 일단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맹렬히 비판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가 굳이 영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언제나 저는 저의 혼자만의 잡생각을 노트북에 정리를 하곤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영상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근데 2주 전에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그때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놨던 그 스크립트, 그러니까 제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들도 다 같이 날아가 버렸고요. 그냥 제가 유튜브 만들던 그냥 데이터 이런 게 다 없어져서 사실 그때 멘탈이 너무 나갔었어요. 이게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 심심해서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로그인이나 해서 잠깐 구경이나 해볼까 하러 왔는데 반응이 의외로 뜨거운 걸.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주둥이를 놀리기가 겁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쪽 분야로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100%다 옳지도 않아요. 저는 애초에 정답이 있는 문제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주제만 골라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갈릴 수 있는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 제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얘기했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판하시는 분들 전혀 밉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앞으로도 비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주장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억측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 조선족 아니고요. 중국 국적도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디서 친중단체 그런 데서 돈 받는 거 아니냐 이러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만약 그쪽 친중단체였다면 제가 이런 모양새를 하고 말라비틀어진 몸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홍보용으로 내세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중국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실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저는 한국 살아요. 제가 중국을 좋아하게 된 것은 절대 최근이 아닙니다. 저는 수년 전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중국 현대사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고, 그때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깨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느낀 게 굉장히 많지만 그때 느꼈던 점 단 하나만 그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강의를 듣고 있었을 때만 해도 중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중국이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 이런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재의 국가의 그런 느낌인 줄 알았습니다. 김정은 같은, 저는 그때 그 강의에서 중국이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리고 중국이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어떤 정치,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강의에 대한 저의 감상은 바로 이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진짜 56개 민족으로 찢어져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저걸 해낼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전라도랑 경상도도 제대로 화해를 못 시키고 오히려 찢어놓는 국가였잖아요. 그 당시가 일베고 뭐고 하는 그런 보수 정권 시절이었고 지역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 염증이 생겼었습니다. 저는 그 전라도를 비하하던 보수나 일베 쪽 그쪽 세력과 그리고 그거에 반발해서 다시 경상도를 비하하는 그 싸움 자체에 정말 질려버렸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었으면 했었고, 저는 지금 전라도를 욕하는 게 거의 금기시된 현재까지도 지금 지역 갈등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 영상 속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지역 갈등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던 영상도 하나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중국을 공부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가 중국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돈 벌려고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조선족 이슈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입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때 이미 11월 말에 스크립트를 완성을 했었고, 그리고 영상을 찍은 게 12월 초였고요. 그리고 편집 귀찮다 보니까 대충 미루다가 한 일주일, 2주일 넘겨서 뒤늦게 올린 게 12월 말입니다.
그때는 뭐 바이러스, 이게 신종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도 연구 중인 상황이었고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뭐랄까 좀 예상치 못한 엇박자 타이밍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작년에도 꾸준히 중국에 대한 영상을 뭐 적은 비중이지만 계속 올리고 있었고요. 중국을 혐오하지 말자는 영상이라든지 중국에서 배우자는 말도 많이 했었고요. 또 중국에게 뭘 배우냐는 그런 환청이 들리긴 하지만 일단 이번 달로 제가 영상을 처음 올리게 된 지 거의 1년이 됩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는 진짜 취미로 하는 거고 제 나름대로 입장은 허리띠 졸라매 하는 입장이고 돈도 아끼면서 공부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영상에 제가 100% 집중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뭐 시리즈로 한 주제를 심도 있게 파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결론이 결국에 제가 틀린 견해였든 옳은 견해였든 전 저만의 견해가 생길 때까지 무작정 제로에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영상이 여러 개로 나눌 정도로 분량이 많아지게 되고 뭐 그러면 당연히 편집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노잼입니다. 그냥 한 번에 기획해서 만드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영상을 그렇게 자주 올리는 것도 너무 귀찮았습니다. 게다가 그 주제도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었어요. 뭐 정치도 얘기하고 세계 경제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다가 사회 문제, 남녀 갈등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아직 꺼낸 적은 없지만 동서양 문명 그리고 역사 이런 거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한 얘기가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또 실수해서 컴퓨터 날라가면 뭐하냐 싶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뭐 내용을 길게 만드는 거 그게 제 취향이긴 하지만 그게 반대로 저에게 족쇄를 채우고 무력하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내용이 길어서 스스로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아보고 포기하기 아직 이른 감도 있고 제가 포기하면 취미 하나를 잃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제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주제를 조금 좁히기로 했습니다. 뭐 그 많은 관심을 받았던 중국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할 얘기가 다 떨어지면 중국 위주로 가려고는 했었어요. 근데 중국 위주로 한번 정체성이 결정이 돼버리면 제가 그 정체성이 고정이 돼서 다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놓자는 계획이었는데 노트북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고요. 일단 이미지가 뭐 그렇게 박혀버려서 다른 주제를 아예 못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중국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저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그런 관심이 저에게 의무감을 주더라고요. 이게 아무도 안 보니까 주인인 저마저도 방치를 했는데 뭐 누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의무감이 생깁니다.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 그 관심이 저를 의무감으로 이끄는 거니까요. 좀 더 영상도 짧게 찍어서 빨리빨리 나오게 노력도 해보려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뭐 아주 극소수의 친중파가 있겠지만 그 친중파들 중에서도 차마 공산당에 대해서만큼은 좋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마치 대한민국에 나는 미국인이라고 차마 커밍아웃 하지 못하는 수많은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는 것처럼요. 이게 사실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역사 문제도 같이 섞여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 그거와도 연관이 있지만 그냥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공산당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범하게 갖고 있는 저 빨갱이 아닙니다. 그런 막연한 혐오감 같은 거 저 종북도 아니에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빨갱이 종북 이런 걸 중간에 넣어서 말을 이상하게 했던 이유는 이거를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북한만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인정할 수 있는 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을지언정 휴전 이후에 뭐 군사적인 위협, 뭐 실제로 공격을 가한 적이 있는 국가는 공식적으로 북한 말고는 없어요. 중국, 러시아, 뭐 그 당시에 적국들 한 번도 우리나라를 그 이후에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공산당이라고 뭐 이름만 붙으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무조건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북한 공산당 싫어하고요. 그리고 일본 공산당 관심도 없습니다. 거기 존재감 자체도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중국 공산당 딱 하나입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게 된 이유가 제가 공산주의에 대한 뭐 막연한 동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중국 그 정치 그리고 중화민족에 대한 막연한 그 호기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딱 하나 중국 공산당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산당을 좋아한다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실 분이 많으실 텐데 사실 지금 와서 이념 가지고 싸우는 건 너무 올드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 세계가 뭐 거의 자본주의로 다 대부분 돌아섰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공사나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뭐 100년 만에 품에 돌아온 그 홍콩의 민주주의 하나도 해결하기 난감한 상황인데 세상에 어떤 국가가 무슨 수로 우리나라를 공산화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이념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에게는 공산당이냐 아니냐 그 이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무슨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게 저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호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뭐 자본주의를 싫어하고 민주주의도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의 그 분위기가 중국은 뭐 남을 도와주는 건 자체가 불가능하고 언제나 악마고 악랄하고 남을 괴롭히는 나쁜 국가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팽배해 있는 걸 느낍니다. 중국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착한 짓을 하고 그러면 거의 뭐 인정하기가 싫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야만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런 신념과 맞으니까 그런 것만 오히려 더 찾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계속 믿어야만 머리가 편하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을 생각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첫 번째 영상 그러니까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미국과 서양이 주도하고 있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세계의 질서에서 중국이 적어도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해주는 라이벌이 되었으면 해요. 서양이 뭐 중국인은 싫고 나쁘고 뭐 혐오해야 될 대상으로 전 세계를 세뇌시켜서 자기들만 유리한 경쟁을 하지 말고 동등하게 경쟁하고 철저하게 실력과 결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민심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급 드릴 수 있겠지만 1대1로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서양 언론에 의해서 세뇌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서양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균형을 원합니다. 그것은 조선족이나 중국 그리고 제가 기타 정치, 사회현상 수많은 영상 속에서 제가 추구했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약자들이 있고 제가 얘기해야 될 대상들이 많지만 세계적으로 항상 따돌림 당하고 언제나 의심의 눈초리로 공격당하는 중국인들이 더 이상 그런 차별을 그런 과한 차별을 적어도 한국에서는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죠. 사실 중국은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씹어댈 국가가 아니에요. 뭐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회,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입니다. 고구려가 뭐 중국을 위협할 만큼 강성했던 적이 딱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별로 길지도 않았죠. 사실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뭐 제2의 고구려 시대를 잘 만나서 요 몇십 년 정도 잠깐 중국을 앞서고 있다. 그렇게는 말하지만 그 대국의 짬밥은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기 어려워요. 결국 그 고구려 시대는 우리나라 반만 년 역사에 비하면 매우 짧았던 것과 같이 아무리 중국에서 뭐 문화 대혁명이니 분서갱유 이런 거 자기들이 실컷 쌓았던 스케치를 찢어대고 캔버스를 박살을 내더라도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이 꾸준하게 역사를 그려왔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명작을 그려낼 수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스스로 문자도 만들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국가입니다. 수많은 침입을 끝없이 막고 끝끝내 독립국으로 살아있는 대단한 국가입니다. 사실 중국 근처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우리나라 민족처럼 정체성과 주권, 영토를 잘 지키며 살아왔던 민족이 또 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 개쩐다고 생각합니다. 저 국가 아니고 우리나라 정말 좋아해요. 그래도 종합적으로 중국과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굳이 비교를 해야만 한다면 어느 쪽이 우위에 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전 중뽕에 미쳤다고 이거 얼마 받고 이러냐고 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고 심지어 중국 분들도 저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런 시선에 많이 익숙해져야겠죠. 뭐 욕하는 댓글 저도 많이 읽으면서 저의 부족한 점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욕에도 멘탈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도 시켜주시는 거고요. 저는 제 얘기 계속 할 거고 우리나라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싫어하셔도 제 영상을 만약 계속 보실 거라면 마음에 안 드시는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으셔야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나 저를 욕하시는 분이나 또 아니면 중국을 욕하시는 분 심지어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이불 속에서 이불 밖에 있는 주제에 토론하는 건 저랑 똑같지 않을까요?